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사이 중심성 이렇게 세 개의 중심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배워봤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감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미제라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시각화가 되겠죠. 지금은 노드 크기와 색깔이 다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색깔을 회색으로 통일시키고요. 그래서 유니크해서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플라이 누르면 회색으로 통일될 것이고요. 그리고 노드의 크기도 그냥 10으로 유니크를 택해주면 10으로 통일되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부터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사이 중심성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정도 중심성을 파악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Statistics 탭에서 Average Degree를 택한다고 했죠. 여기서 Run을 누르면 연결 정도 중심성이 계산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6.597의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은 1밖에 없는 것도 있고 어떤 노드는 이렇게 36개의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가 지금 하나가 있네요. 아마 짐작컨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이겠죠. 자, 클로즈를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노드의 크기로 연결 정도 중심성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사이즈를 택했고요. 유니크가 아니라 랭킹에 가서, 왜냐하면 그 연결 정도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랭킹을 선택하는 겁니다. 랭킹을 선택하고 여기서 디그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 디그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개피는 우리가 이 연결 정도 중심성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하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그리를 택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최소 사이즈를 10으로 하고 최대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드의 크기가 연결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연결 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전체 그래프에서 가운데 위치한 이 노드가 되고, 그 다음 이것, 뭐 이 정도로 연결 정도 중심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드의 크기로 표현하면 바로 금방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노드, 연결 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무엇일까요? 텍스트로 레이블을 표시하면 되겠죠. 맨 아래 여기 Show Node Label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노드가 표시가 되고요. 겹치는 노드들이 꽤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도 여전히 겹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안 겹치게 하려면 왼쪽에 레이아웃 탭에서 여기 보면 레이블 어저스트라고 있어요. 레이블이 겹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런을 하면 이렇게 겹치는 레이블들이 겹치지 않게 살짝 조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노드, 연결 정도가 가장 높은 노드는 장발장, 주인공이 되고요. 그 다음 큰 노드는 아마 가브로시라는 인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리우스, 자베르 이런 순으로 연결 정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노드들은 뭐 한 번만 연결 정도 좋은 것들은 이렇게 조그만 노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정도 중심성은 그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숫자, 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발장은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장발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노드는 하나밖에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접 중심성과 사이 중심성을 한번 계산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에 Statistics로 가서 네트워크 다이아미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Run을 누르면
여기 보면 distance, betweenness, closeness, eccentricity 이런 네 가지가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closeness와 betweenness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closeness는 근접 중심성이고,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높게 표현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고, betweenness는 사이 중심성이라고 해서 노드와 노드의 최단 경로에 많이 놓이면 놓일수록 사이 중심성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이 중심성은 보통 다리 역할을 해서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클로스니스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운데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아까 조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색깔을 선택하고 근접 중심성과 사이 중심성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성의 그 점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랭킹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서 일단 closeness, 근접 중심성을 택하도록 하고, 색깔은 한번 디폴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자 이것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빨간색이 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진한 파란색이 되는 것이고, 중간 정도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서 apply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장발장은 가장 가운데 있고 연결도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근접 중심성 역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을 제외하고 다른 노드들을 봤을 때는 마리우스, 그리고 자베르, 테나디어, 그 다음에 가브로시 이 정도가 될 테고, 이 외곽에 있는 이런 조그만 노드들은 진한 빨간색으로 근접 중심성이 아주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운데 쪽에 연결 정도가 높으면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그런 노드들이 근접 중심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발장이 가장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마리우스, 그리고 자베르 이런 노드들이 근접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 중심성을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니스가 아니라 비트니스를 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와 똑같이 디폴트에서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해서 낮은 것은 빨간색, 높은 것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자, 이렇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죠. 발장은 여전히 가장 비트니스가 높고요. 그 다음 높은 사이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은 진한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 같은 옅은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미리엘 같은 캐릭터가 그 다음 발장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브로시, 아까랑 약간 다른 양상이죠. 자, 이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캡처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betweenness, 사이 중심성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오른쪽은 근접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까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죠. 근접 중심성은 아까 본 것처럼 발장 다음으로 자베르, 마리우스 이런 사람이 높고, 반면에 이 사이 중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빵틴이 자베르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진하면 진해서 낮다고 했죠. 근접 중심성에서는 자베르가 빵틴보다 훨씬 높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빵틴이 자베르보다 더 사이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이 미리엘이라는 인물이죠. 이 미리엘은 근접 중심성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여기 사이 중심성에서는 미리엘이 아주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것들은 모두 다 빨간색이고, 여기도 다 빨간색이고, 또 마리우스나 자베르, 코세트 이런 인물들보다도 더 사이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접 중심성은
연결 정도가 높으면서 중심부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이 중심성은 팡틴처럼 집단과 집단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또는 다리 역할을 할 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엘도 마찬가지죠. 미디엘도 왜 높으냐면 미디엘이 바로 이 아래 집단과 이 전체 집단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중간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 미디엘이나 팡틴을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자, 팡틴을 제거하면 왼쪽 위에 있는 이 인물들이 완전히 고립되게 되고, 또 미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모든 인물, 이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완전히 단절돼서 고립되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디엘이나 팡틴, 또 가브로시 이런 인물들은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 중심성으로 계산했을 때 미리엘, 가브로시, 팡틴 이런 인물들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근접 중심성을 계산했을 때는 중심부에 위치한 마리우스, 자베르 이런 인물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사이 중심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